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복절 연휴 기간 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한 광주와 전남 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 가족 모임으로 인한 확진 사례가 잇따랐는데요. 방역당국은 가족 간의 전파를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가족 간 감염 예방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하선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남 곡성의 일가족 5명이 경남 남해를 여행한 건 지난 13일입니다. 남해에서 고모네 부부가 운영하는 공방을 방문했는데 지난 15일 남해에 있는 고모 부부가 먼저 확진됐고 일가족 5명이 모두 접촉자로 분류돼 검사를 받은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광양에서도 경남에 사는 가족이 방문한 뒤 다른 가족 2명이 잇따라 확진되면서 방역당국이 심층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휴가철에 가족 모임으로 확진된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 겁니다. 광주시는 최근 한 달 동안 감염 사례를 분석한 결과 가족 간 감염으로 확진된 사례가 전체 확진자의 42%라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가급적 동거가족 이외의 만남을 자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족과 지인으로 퍼져나가는 감염 고리를 빠르게 차단하기 위해서 접촉자로 분류되어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 되도록 일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검사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방역당국은 또 우리 주변에 숨은 감염자가 많다며 다른 지역을 방문했거나 다중 이용시설을 이용한 경우 가정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하선아입니다. 어제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광주에서 11명, 전남에서 20명 나왔습니다. 광주는 서구에 있는 보험회사 연관 확진자 3명을 비롯해 기존 감염 경로에서 신규 확진자 발생이 이어졌고 감염원이 확인되지 않은 사례도 잇따랐습니다. 전남은 광양과 여수에서 일가족이 확진됐고 순천과 목포 등에서 산발적인 감염 확산세가 이어졌습니다. 전라남도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오늘부터 희망 회복 자금을 지급합니다. 대상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대본이나 지자체 방역 지침에 따라 집합 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경영 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입니다. 신청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 상담도 운영합니다. 인공지능 중심 도시 조성에 공을 들여온 광주시가 정부의 지역별 분산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광주시의 반발로 정부도 일단 한 발 물러선 분위기지만 광주를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의 선택과 집중이 유지될지도 여전히 관심입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 북한의 언어와 생활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인공지능 앱 평양친구. 북한에도 스마트폰 사용해? 무게 선전하기는 약 580만 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일부와 함께 이 프로젝트를 진행한 업체는 국내 대표 AI 특화 기업으로 지난해 광주에 별도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광주 법인 설립은 AI 데이터 센터 구축 등 광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산업을 집적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뭔가 집적화가 되고 있다는 그 분위기가 어느 정도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 상에서 저희가 조금 더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면 더 큰 파급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19년 AI 집적단지 지정 이후 광주시와 손을 잡은 관련 기관만 100여 곳이 넘습니다. 하지만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인공지능 산업을 각 지역별로 분산한다는 계획을 밝히자 광주시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일단 AI 산업을 광주 중심으로 집적화하겠다는 뜻을 받아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광주 중심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야 하는 과제도 안겨댔습니다. 다른 지역의 어떤 전략산업의 데이터 처리 가공도 광주를 통해서 가공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광주를 중심으로 그 인공지능 산업이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수조 원대 SOC 사업 대신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에서 4천억 원 규모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선택한 광주시. AI 산업 선점 효과를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을 이끌어내는 게 한층 중요해졌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요즘 재난 문자를 통해 실종자의 이름과 옷차림새 등이 담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받아보신 분들 있으실 겁니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실종 경보 문자 제도인데요. 시민들의 제보를 통해 실종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어서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혜린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농산물 도매시장으로 경찰차 한 대가 들어옵니다. 지난 9일 저녁 70대 치매 노인이 실종된 지 18시간 만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실종자를 추적하던 중 동선이 끊겨 애를 먹던 경찰은 시민 제보로 이곳에 앉아있던 실종자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한 사람은 68살 강성진 씨. 얼굴을 알고 지내던 노인이 배회하는 모습을 보자마자 2시간 전 휴대전화에 도착한 실종 경보 문자를 떠올렸습니다. 문자를 받지 않았다면 그냥 안부만 묻고 지나칠 뻔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실종 문자를 안 봤으면 그냥 오시는 것 같다. 어떻게 오셨어? 밤중에 뭘로 왔어? 제가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문자를 봤기 때문에 집에서 얼마나 그냥 난리 났겠다. 실종 경보 문자 제도는 갑자기 사라진 아동과 지적 장애인, 치매 환자 등을 찾기 위해 올해 6월부터 시행됐습니다. 지난달에는 전남 한평에서 90대 치매 노인이 문자 발송 1시간 만에 발견됐고, 광주 북구에서 실종된 지적 장애인도 문자 발송 3분 만에 찾을 수 있었습니다. 요즘같이 더운 시기에는 이제 실종 시간이 길어지면 그 노인분들이나 장애인분들 더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찾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가 좀 더 효율적인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달간 실종 경보 문자를 통한 시민 제보로 전국에선 29명이 가족품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지난 6월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광주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큰 충격을 줬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조기에 개입하기 위해 학생 생활 자가진단 앱을 개발하기로 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윤주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의 목을 팔로 강하게 조릅니다. 피해 학생은 고통을 호소하다 급기야 정신을 잃어버립니다. 영상 속 학생은 지난 6월 광주의 한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학생은 장기간에 걸쳐 괴롭힘을 당했고 이를 지켜본 학생도 다수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린 학생은 없었습니다. 주변 친구들 중에 한 명이라도 그만해 혹은 선생님한테 이른다, 선생님한테 신고한다 이렇게 했으면 좀 줄어들거나 사라졌을 텐데. 광주시 교육청은 학교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피해 사례를 조기에 파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고 학생 생활 진단 앱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폭력은 초기에 해결할 수 있고 방관자도 학교 폭력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등의 홍보 활동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정서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좀 자가진단 앱 같은 형태로 해서 상시로 학교가 모니터링을 해서 적극적으로 학교가 어떤 사안이 커지기 전에 조기에 인지 감지해서 좀 선제적으로 예방도 할 수 있고. 이와 함께 학교와 가정, 지역사회 모두가 학교 폭력 근절 방안을 고민할 수 있는 토론회를 다음 달부터 잇따라 개최해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윤주성입니다. 광주 광산구가 개인 텀블러를 사용하는 고객에게 음료 가격을 할인해주는 카페에 쓰레기 봉투와 친환경 세제 등 월 5만 원 상당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또 일회용품 사용 자제를 실천한 시민들은 추첨을 통해 커피 쿠폰 등을 지급할 방침입니다. 지난달에 문을 연 해남군 작은 영화관인 해남시네마에 지난 한 달 동안 관람객 5천여 명이 다녀간 걸로 집계됐습니다. 해남군은 앞으로 상영하는 영화 장르를 더욱 다양화하고 방역 안내 요원을 충원하는 등 방역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생물 다양성 탐사 캠프에 참가할 초중학생을 오늘부터 모집합니다. 탐사는 오는 10월 9일 식물, 곤충 등의 5개 분야 전문가들이 참가자들과 함께 장록 습지에 서식하는 생물을 관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광주 동구가 구민이 직접 참여해서 안전 사각지대를 살피는 안전 돋보기 순찰단을 운영합니다.
순찰단은 매월 셋째 주 금요일마다 동부 지역 곳곳을 다니며 교통과 건설 등 분야에서 위험 요소를 살필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업무상 관계가 있는 회사의 아들을 특별 채용시킨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 목포 신항만 운영대표이사 B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7년 5월 B씨와 공모해 자신의 아들을 B씨의 회사에 취업시켜 무형의 이익을 얻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추석을 앞두고 선원들의 임금 체불 실태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루어집니다. 목포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부터 점검반을 편성해 임금 상습 체불 업체와 체불이 우려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파산이나 도산한 업체 소속 선원에게는 선원 임금 체불 보장 기금 제도를 활용해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입니다. 광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지난달부터 외국인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오는 20일까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광산구 월곡동 등 외국인 밀집 지역에 이동식 검사소를 설치하고 익명 검사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광주시가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버스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소득 안정자금을 80만 원씩 지급합니다. 대상은 광주시 전세버스와 마을버스 법인에 소속된 운전기사나 개인소득이 감소한 기사로 올해 6월 13일 이전에 입사해 현진까지 근무 중이어야 합니다. 희망자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당분간 계속해서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우산 꼭 가지고 다니셔야겠습니다. 현재도 해안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고요. 낮 동안에는 우리나라 상층에 찬 공기가 머물면서 대기 불안정이 더 커지겠는데요. 오늘 낮부터 내일 새벽 사이 10에서 60mm, 내일 아침부터 밤 사이에 최대 70mm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국지적으로 소나기 구름이 강하게 발달하면서 시간당 3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겠고요. 일부 지역은 우박이 떨어지기도 하겠습니다. 아침은 다소 선선해졌지만 낮더위는 여전합니다. 광주와 영광, 담양에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당분간 한낮 기온 31도 안팎으로 덥겠습니다. 오늘 대체로 구름이 많겠고 아침 기온 21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조금 낮게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담양과 화순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9도, 순천 32도가 예상됩니다. 목포 30도, 장흥과 영암 31도, 강진 32도가 예상되고요. 신안도 한낮 기온 30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2.5m로 다소 높겠습니다. 모레까지 소나기가, 금요일부터 다음 주 후반까지 계속해서 비 예보 나와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